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출판사는 뭐예요? 3단원인데. 3단원인데 출판사가 자, 설명문은 요거는 이제 해설을 뭐라고요? 해설을 분명하게, 분명을 꼬리 물면 명확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확실하게, 뭐를 확실하게, 사실을. 그러니까 개념이나 원리예요. 개념, 원리, 정의 아니면 법칙, 개념, 원리, 법칙을 자, 해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도록 이해를 위한 한번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 그 정보는 뭐가 있냐? 정보. 이렇게 개념, 원리, 법칙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실을 그랬으니까 사실성. 분명하게 그러니까 명료성. 명료성은 분명한 요점이에요. 요점. 요점이 분명하도록. 요점만 중요한 지점이에요. 중요한 지점. 중요한 지점이 분명하도록. 그게 명료성이에요. 그 체계성은 이게 처음, 중간, 끝 이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중간, 끝. 체계성, 구조성. 자, 그러면 체계성은 뭐라고요? 구조. 3단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구조. 자, 그러니까 체계성과 명료성과 사실성 다 구분됐죠? 자, 객관성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객관성. 아, 그러면 이 사실을 얘기할 때는 팩트라 그래. 팩트. 맞죠? 팩트 폭격 그런 말 하죠? 아, 팩트. 사실이다. 사실이 있는 거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보통 객관성에 완전 객관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강하다. 자, 사실성은 일사자, 열매실자니까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 꼭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확실하게 그랬죠. 명확, 정확. 자, 신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왜? 정보 전달글. 이게 뭐라고요? 설명문이다. 자, 객관성은 제가 말했어요. 객관성, 객관적, 성적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것도 성격 특징이 있다. 공정하게. 그러면 뭐라고요?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정의에 맞게, 그럼 평등하게, 그럼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이에요. 명료성은 뭐라고요? 분명한 요점. 요점은 뭐냐?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분명하게. 이 명자가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확정해서. 근데 길게 쓰면 요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결하게 됩니다. 요점. 이 료자가 료예요. 요점. 요점 정리할 때처럼. 그래서 간결성이에요.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체계성은 뭐예요? 몸체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짜임새, 구조, 조직, 단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체계성입니다. 단계성. 자, 정의는 의미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설명하고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A를 설명해. 뭐뭐 하는 B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주차라고 하고 이거 종차라고 하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동물이 이렇게 많은데 뭐라고요? 사람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요거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서 생각하는. 자, 이거 동물인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요 안에 들어가는데 요 특징이 뭐냐? 생각하는 것이다. 그죠? 의미를 설명했죠. 뜻. 네. 그 의미를 확정했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예시는 구체적. 구체 반대는 추상인데 추상은 추리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노력,
사랑, 이렇게 그리움 이런 거 추리하고 상상해야 되는데 구체적에는 가출구, 구비한다, 몸체가 있는 거예요. 몸체가 특정 대상이 있는 거예요. 몸체가 있어서 구체적입니다. 자, 비교는 일반적으로 공통점으로 쓰이고 대조는 차이점으로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네. 성적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성적 비교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그럼 놀리는 거지. 공통점이에요. 비슷한 점. 성적 비슷. 차이점은 저 성격 대조적이야. 쟤는 불 같고 쟤는 물 같죠. 쟤는 활발하고 쟤는 조용해. 이렇게 대조적이야. 이렇게 되죠. 비교해봐야 뻔하잖아요. 너무 차이가 뚜렷하니까. 네. 그래서 단어가 차이점이 대조고 일반적으로 비교는 공통점으로 쓰입니다. 자, 분류는 종류에 따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통 안에 있는 형광펜 종류 다 꺼내봐.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죠. 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럼 형광펜이라는 게 종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한 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묶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볼펜 종류 다 끝내봐. 그럼 분류예요. 분류. 구분은 나누는 거예요. 이건 볼펜, 색연필, 형광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해되세요? 요거를 묶은 거를 말하는 뉘앙스고 묶거나. 이해됐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나누어 설명한 거죠. 이거는 구분은. 차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실제 예시 문장으로 나오면. 분석은 이 분자 똑같이 들어갔지만 분분분 들어갔지만 해석하는 겁니다. 한 덩어리를. 근데 연관되어야 돼요. 시계 안에는 시침과 분침과 이렇게 숫자들이 있다. 이해되세요? 그다음 동그란 판이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연관에 있는 일부분을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해석한다. 구분은 뭐라고요? 나눈다. 분류는 뭐라고? 종류별로 묶는다. 됐나요? 네.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가 할 거예요? P이면 Q이다. 그래서 원인이 먼저 와요. 순서적으로. 근데 어떤 거는 결과가 먼저 오고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P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줘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다른 건 다 원인 결과 순서인데 이 원인 결과 순서가 결과부터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가 뒤에 나오니까. 네. 됐나요? 네. 자, 설명 중인 대상, 이 대상, 뭐를 대상으로, 뭐를 목적으로, 대상 목적물인데, 이 정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전기. 자, 목적은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이니까 성명문이에요. 그러면 논설문이냐? 논설문은 뭐냐?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것은 논설문이에요. 자, 해설을 해주면서, 해설을 해주면서 이득을 갖습니다. 이득. 뭐라고? 내가 주장을 해서 그 주장처럼 상대방이 행동이 변화가 옵니다. 행동 변화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논설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문은 정보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정전기가 있으면 잠깐 불나요. 예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유할 때는 터치패드에다 이렇게 손 대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짜임새가 뭐라고 했어요? 체계성. 체계성에서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논자가 붙어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실말이 썼죠.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일 처음 있죠. 단서가 됐다. 이 실말이 썼자가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설문이 되는데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되는 게 체계성이에요. 단계. 겨울이 되면 기승 일어나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정전기 왜 그럴까? 건조하면 정전기가 잘 생긴다. 건조할 때. 그래서 정전기가 뭐냐? 의미가 뭐냐? 개념, 정의.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인과. 이유.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가 있다. 둘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나쁜 경우가 있으니까 예방한다는 것은 잘 다스리는 거 아니냐? 예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정전기가 이러니까 조심합시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죠. 이러니까 조심합시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전기 있으면 유조차 뭐라고요? 기름입니다. 기름. 유조차. 주유소 조심해야 되고 반도파 부품도 미세하게 가지고 정전기 지진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에라 일어나요. 네. 복사기 잉크 가루를 퍼뜨릴 때 정전기를 이용하고 정전기를 통해서 먼지도 모이고 포장 랩에서도 정전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할 때도 있지만 이걸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원리를 이용해서. 원래 장단점이 가제트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예방법 적절한 습도. 너무 건조하면 겨울이니까 겨울에 잘 발생한다는 것이니까 적절한 습도가 되면 이 습기를 통해서 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전기가. 근데 건조하면 빠져나가질 못해요.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갑자기 뭔가 닿으면 그쪽으로 확 몰쳐서 하니까 찌릿하죠. 네. 플라스틱 제품은 정전기가 잘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중화를 습관, 전기 중화를 정전기가 없어지도록 습관이 돼야 돼요. 이제 마찰을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마찰 전기, 정전기. 그래가지고 과학에서 나오죠. 에보나이트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해가지고 막 비비면 발생하는 거. 그게 정전기의 개념입니다. 개념, 정의. 뭐 과학이야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걸 과학으로 내용으로 생각 안 하고 국어로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과학은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국어는 이걸 과학의 내용을 다 완전히 모르더라도 이런 글이 쓰여 있으니까 이 글은 선택지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과학을 모른다고 뭐 국어를 못 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까닭.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을 때는 뭐뭐의 서를 찾든지 그래서를 찾든지 이렇게 해서 때문에 찾든지 아니면 접속사를 역삼각형 쳐갖고 찾으면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 자,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이해,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입니다. 예시. 예방법도 예를 들었죠. 예시는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반복은 2번 정도 있어야 되고 열거는 3개 이상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건 예시, 이건 반복, 이거는 뭐라고요? 열거. 이건 뭐라고요? 예시. 이건 뭐라고? 반복. 이거는 뭐라고요? 열거. 설명문의 쓰기 과정. 설명문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계획, 내용, 조작, 표현, 고쳐쓰기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표고 개말 조표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개마 조표고 이거 계획하기니까 첫 번째는 계획하기. 이거는 마련이니까 두 번째는 개마. 이건 조작이니까 세 번째는 편에 모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계획을 할 때 대상에 따라 뭐가 달라지면 이거 선생님한테 수업하는 거랑 학생한테 수업하는 건 달라요. 원고가. 목적이 달라요. 또 항상 목적을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하세요. 이 수업 방식을 쓰세요. 뭐 되게 많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넣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원고는 예상 독자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려면 이렇게 계획을 짰어. 목적에 따른 참고 자료를 모아요. 내용을 마련해요. 이 설명 대상에 대한 내용도 마련하고 정리도 합니다. 자료도 참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수업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모으고. 그런 다음에 모은 거를 순서를 짜요. 이렇게. 이거 넣고, A 넣고, B 넣고, 그 다음에 이거 C 넣고, 여기다 표 넣자, 이렇게 대략의 개요를 짜요. 이 개요를 짜면서 구체적으로, 이때는 예시를 쓰자, 사진을 쓰자, 자료를 쓰자, 이해되세요? 이때는 대화를 하자 하는 설명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게 씁니다. 설명 방법을 맞게 사용해서 쓰고, 쓴 다음에 전체에서 이 표가 있어야 돼요. 전체 수준. 문단에서 요 표는 옆에 있는 이 자료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생략하고 요것만 단순하게 하고 요런 글자를 써주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검토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 상세한 것 이렇게 가면서 고쳐 쓰기를 합니다. 이게 첨삭이라고 하죠. 자, 간단하고 결론 맺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죠? 과장하지 않습니다. 꾸며 쓰지도 않고 팩트를 기반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은 뭐냐? 이 계단으로 서론 내용. 자, 본론 1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점, 장점 하면 장점 모아 쓰고, 여기 단점 하면 단점 모아 쓰고, 이게 단락, 어떤 단락, 1단락, 2단락, 이 단락의 내용을 동글동글 그 얘기 씁니다. 여기다만 찬성반대, 찬성반대, 찬성반대 너무 헷갈리니까 모아서 통일돼서 출처를 밝히죠. 여기다 뭐 갑주를 달아서 3 이렇게 나오면 제일 밑에 갑주에서 3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 몇 년도 발행, 몇 페이지에서 몇 쪽,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주를 달아서 출처를 달고 갑주를 다는 거죠. 다리가 주, 다리 밑에, 여기 다리잖아요. 다리에다가 해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갑주, 이게 무슨 책이다. 고쳐 쓰기에 세 가지 원리가 꾸부삭입니다. 꾸부삭, 자, 추가가 부가입니다. 부가, 추가. 그러니까 구추삭, 이게 삭제. 그러니까 다른 걸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구추삭, 삭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대추 구삭 해도 되고 마음대로 외우세요. 뭘로 외우세요? 구추 삭대. 재구성, 추가, 삭제, 배치. 꼭 나오겠죠? 고착쓰기 원리. 네. 근데 이걸 예시로 쓰겠죠. 이거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추가, 부가. 실제로 이게 제일 처음에는 1단계로 추가해줘야 돼요. 추가를 해서 많이 생각을 추가를 했죠. 글 쓰면 애가 빠진 내용 가지고 이거 더 생각해봐, 이거 더 생각해봐. 그러면 원래는 애가 이만큼 썼다가 이만큼이 늘어납니다. 내용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쌤 요거를 쓰고 여기 있는 내용 이거 없앨게요. 이걸 넣어놓고 차라리 이걸 쓰고 여기 있는 요건 없앨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추가를 했지만 이건 별로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새로 들어갈게 여기 새로 이렇게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치되면서 중요한 걸로 중요하지 않은 게 삭제가 돼요. 이해돼요? 이런 과정이 뭐예요?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흐름에 맞게 대치가 되면서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대 삭후, 추대 삭제, 추가 삭, 뭐라고요? 대치 삭제, 재구성. 추대 삭제 과정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 추가를 안 하면 내용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빠진 내용이 많아져서. 그래서 대치를 하다 보면 더 좋은 걸로 넣고 싶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면 삭제를 해요. 불필요한 걸 없애요. 그러면 흐름과 연결이 자연스러워져요. 이해돼요? 자, 추가를 해요. 그러면 대치를 해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 필요 없는 문장을 빼고 불필요한 걸 다 빼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순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워져야 돼. 재구성은 어순 조정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문장 단어 바꾼다. 왜? 시험 문제는 이거는 많이 해서 논술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옆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게 이론만 써놨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이거를 예시 문장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건 또 별개의 실력이에요. 한참 높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 공식 쉬운 거 배웠죠? 그럼 다 알아. 다 풀어서? 이건 수학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풀이를 해봐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이거는 이해가 다 됐다고 얘기해야지 이 내용만 들어서 나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 알겠습니까?